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신문을 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미국 김정은 2차 정상회담 요청했다. 김정은 친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요, 진행사항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이미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리고 10월에 워싱턴 회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북 동행 초청 거절에 당락 이렇게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압박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제발 걷어주시기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꽃탈배 되길, 정쟁을 하지 않는 꽃탈배가 되주길 바란다. 이렇게 또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뛰는 집값 위에 나는 담합. 당연하다는 듯이 1억 원 더.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한국일보 기사는요, 주민들 간의 담합 의혹이 좀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네이버 중계 2,257만 회원 직거래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집주인들이요, 정상가보다 5억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카톡 단톡방에서도 담합 얘기가 꽤 나오고 있는데, 인근 중개소에서 집주인들이 약속한 듯 사이트 등록가를 하한선으로 제시하고 있답니다. 집값이 오르겠죠, 이렇게 되면. 다음 신문 보시죠.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여당 집값 잡기 올인, 토지 공개념 꺼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거론된 지가 한 20년 넘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불로소득 환수 방안 강조, 이재명 언급에 이해찬 법원민주당 당대표가 화답을 했다. 이런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정운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배정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이동을 해서 1시간 동안 신문 보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김정은, 트럼프의 국내 위기 틈 노려 2차 회담 얻었다. 방금 일면 기사에서 봤지만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 정상회담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신서본의 정상회담 제안 몸 낮춰 트럼프의 판 깨기에 일부 후퇴 전술을 한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옆에 보겠습니다. 역시 미국과 북한의 접촉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비핵화 성과 필요한 트럼프, 중간 선거 전 워싱턴 회담을 할까?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겨레신문이군요. 일단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 정상회담이 진행 일정을 지금 짜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관심사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 장소, 의제입니다. 보면요, 일시는요, 11월 선거 때 대북 외교가 쟁점이 될 듯 10월에 성과 낸다면 트럼프에게는 최고 선물이다. 장소는요, 트럼프 1차 회담 뒤 백악관을 언급했다. 미국 주류는요, 평양회담 거부감이 강하다. 또 변수가 되겠고, 의제는요, 비핵화 조치 먼저, 종전선언 먼저, 교착 상태, 교환 순서 등 교육 과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우갑 위원님, 의제는 사실 여기에 변수라고 했지만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비핵화 조치, 구체적으로 핵 리스트 제출이 먼저냐, 종전선언이 먼저. 이거는 뭐 타협을 봐야 될 점이고요. 관심사는요, 일시와 장소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서 2차 회담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은 북미 간의 양 정상 간의 상당한 신뢰는 어쨌든 간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핵심은 이제 비핵화를 둘러싼 지금 상당히 논의가 진전되다가 침체 국면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지금 이제 남한 우리나라에서 특사단을 보냈고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활발한 또 물밑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지금 와서 중일을 방문한 뒤에 또 다시 주말쯤 우리나라를 온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이제 해석들이 있죠. 네. 그러면 실제 또 판문점에서 북미 간에 접촉을 할 것이냐. 예. 여러 이제 의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비핵화 문제를 얼마나 속도 있게 감 있게 할 것이냐.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것이 북한의 해결 리스트를 얼마나 제공할 것이냐. 정확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두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실제 북미 간의 2차 회담에 있어서 장소와 시기는 어디로 할 것이냐. 여기까지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지만한 정상들 간의 만남에 뭔가 의미 있는 진전,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핵심의 그 단초는 어쨌든 간에 조만간 예정돼 있는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개최될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여러 이제 갈등, 물밑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야만큼은 북미 관계 개선, 비핵화를 둘러싼 논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회고 이 기회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미국 백악관의 발표 내용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president has received the letter from Kim Jong-un. It was a very warm, very positive letter. We won't release the full letter unless the North Korean leader agrees that we should. The primary purpose of the letter was to request and look to schedule another meeting with the president, which we are open to and are already in the process of coordinating that. The recent parade in North Korea, for once, was not about their nuclear arsenal. The president has achieved tremendous success with his policies so far, and this letter was further evidence of progress in that relationship. 최종희 교수님, 정은갑 위원께서 여러 가지 핵심 의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와 함께 이제 장소, 그다음에 일시, 그것도 관심사입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냐 안 열릴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서 적극 구애를 했고 그리고 구구절 70주년 열병식에서 전략무기 그러니까 ICBM을 등장을 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특히 미 백악관에서 공식화했거든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지금 조율 중이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열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돌파구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 할 거냐? 시기는 11월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그 이전에 10월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성과를 가지고 중간 선거를 치르겠다.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카드를 가지고 중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장소 어디서 할 것이냐?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으로 와라. 근데 평양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카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보수 강경 세력에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 초청하겠다, 백악관을 초청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워싱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장소 그리고 시기는 대충 나온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제가 조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종전선언 해달라, 미국은 먼저 선제적인 비핵화 실질적인 조치를 해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양측에서 반발씩 양보하고 동시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 측에서는 평양 개최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나 미국 쪽에서 거절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시내를 다닐 때 그 경호를 북한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논의가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8일부터 20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인데요. 간단히 읽고 가겠습니다.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 그리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어제 저녁에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상회담 경제인단을 논의한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200여 명 규모로 이번에 방북단을 꾸리기로 했는데 그중에 이제 경제인들이 포함이 됩니다. 과연 어느 정도 인력이 이 안에 들어갈지 그 문제를 어제 청와대와 대한상의 측이 논의한 것 같다. 이런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과 관련된 정치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꽃탈배 신선함 보여달라 야당 압박. 야당 방북 동행 거부 하루 뒤 회북에 당리당략 정쟁 정치 거론하며 실망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꽃탈배가 돼주십시오. 중진 의원 여러분.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가서 재요청을 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손학규 일방 발표 예의 아니야. 김병준 설득 문제 아니야. 그러면서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이 기사와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동행 논란 계속. 예정된 퇴짜에도 야당 압박한 청와대. 비핵화 의지 확인 기회 걷어찬 야. 청와대와 야당을 둘 다 비판하는 한겨레 신문 기사네요. 이 내용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당에서도 청와대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야당을 가게 하려면 막후에서 논의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자고 체급만 하고 있다. 왜 이럴까? 이렇게 여당 내에서도 답답함을 표하는 의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일단 조대진 변호사. 이 두 가지 내용,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 역시 조금 실망감을 표현한 소리를 했어요. 자, 어제 상황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아쉬운 면이 있고요. 예. 이제 뭐 야당이 협조를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 예. 뭐 대통령의 그 입장을 그리고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상 뭐 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줬으면 이게 네. 뭐 이렇게 중차대한 일 아닙니까? 한반도에 예.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 상황처럼 이렇게 반대를 예. 하는 모습은 조금 옳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 청와대 측이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조금 내부적으로 조금 접촉을 좀 많이 했었으면 예.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 이런 아쉬움을 이렇게 장점만 만드는 것도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어제 상황을 정리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저기 잠깐 양해를 구해가지고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좀 초청하게 된 배경 취지를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 손 대표님 언론에 말씀하셨지만 좀 그런 아쉬운 말씀하셨고 이번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된 것에 대한 그런 좀 아쉬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억지로 이렇게 국회를 그리고 각 정당을 좀 격가지로 끌어넣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못하죠. 이 5일 앞두고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것은 이건 서로 결례인 것이고. 자, 일부 야당에서는 좀 예의가 아니다, 결례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나 동의한 야당 대표도 계십니다.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하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께서는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청와대 얘기를 보면은 그 두 분 정도 동의를 하신 분만 같이 동행해서 방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우파 정당, 보수 예. 야당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하시고 예. 김종석 비서실장이나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를 당리당략이라고 이제 몰아붙이고 약간 있는데. 당리당략 정쟁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정쟁 당리당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외려 청와대의 태도였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절차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예. 정말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꼭 같이 이 보수 야당의 대표들을 데려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 막후에서 먼저 설득을 했어야죠. 그러게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이 정도 진행됐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예. 의지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들었고 직접 그 위원장 입에서도 들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는 의심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망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하니 같이 가서 한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고 초당적으로 이후에 도와주실 게 있으니 예. 그때 같이 그때 또 도와주시라. 뭐 이런
서로가 그 설득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도 없이 안 간다라는 기류가 강한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나와서 발표를 해버렸단 예, 말이죠. 공포부터 했어요. 예. 그 얘기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안 갈 것 뻔한데 그러면은 이 평화 정당, 평화 세력으로 보수 야당 대표들을 보수 야당을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거절만 하는 곳이다. 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추석밥상에 이것을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의제를. 그러니까 강한 의심이 들고 정말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정말 진심인지 저는 그 진심부터가 우선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들의 당연한 거절에 대해서 당리당략 정쟁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건지 거기서도 유감. 그래서 보니까 이 한겨레 신문이 이제 대북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 그런 신문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보니까 청와대 부분을 좀 지적한 기사까지 실은 걸 봐서는 청와대의 최근 며칠간의 태도는 조금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문제도요. 꽤 정치권에서 어제부터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내년 총 4,712억 필요하다. 정부가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용 추계를 같이 첨부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4.27 선언 138만의 편성 기록. 2,986억은 6억 내년에 예산에 추가해야 대부분 철도도로 산림협력 비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 내년에 일단 필요한 돈이 4,700억가량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분석한 기사가 옆에 웰경제 기사가 있네요. 수십조 든다는데 청와대 판문점 선언 비용은요. 1년치만 계산해 비준 요청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북한 인프라 투자 비용 최소 70조에서 153조까지 추산됩니다. 민간의 추산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 14선언 이행에도 14조 이상 들 것으로 당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첨부한 비용은 딱 1년치 4,700여 원만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연도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기사인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외통위의장 추계안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한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자, 정구합 위원님. 어제 이제 비용 추계 부분 오늘도 아마 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뭔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의 핵심이 어쨌든 간에 이제 비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청와대라든가 여당에서는 야당에 적극적인 이제 협조를 구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그 일환으로 지금 북한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같이 가자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일련의 과정 속에 보면 어쨌든 간에 청와대 여당 입장에서는 통큰 행보, 그러니까 어떤 남북의 어떤 비핵화를 둘러싼 또 평화 체제를 위해서 정말 그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비용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정부 얘기가 어쨌든 간에 철도라든가 SOC 관련 그 예산들입니다. 그 어떤 뭐 산림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국회에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인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 같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전체 자체를 그 무작정 뭐 이 부분에서 논의 구조 자체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외교안보 이 남북 간의 문제가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불과 1년 전만 해도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ICBM 발사했고 지금 밥 우드워드 책에서도 나옵니다만 실제적인 공격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건 뭐 짜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김정은 제거 작전도 있었다는 것이고 검토를 했다는 것인데 실제적인 그렇다면 남북 간의 어떤 전쟁 위협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환을 시킨 거죠. 어떤 평화체제의 논의구조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걸 동력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여야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초당적으로 보되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의 시의적절한 것이 과정은 어땠던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꼼꼼히 해야 될. 조대진 변호사. 비준 동의안에 이제 비용 추계를 1년치만 일단 첨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야당 측은 왜 1년치만 첨부했냐? 그 이후 것까지 다 추계해서
민간에서는 엄청난 돈이 든다 그러는데 어떻게 4,700억만 되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좋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범죄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통일 한번 해보겠다고 평화모드 만들겠다고 이런 것들을 해가고 있는데 이제까지 없었던 시도 아닙니까? 그리고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게 조금 봐줄 필요도 있는데 만약에 그 야당의 주장대로 5년, 10년 반영했으면 아마 과다 계상했다고 또 비판했을 겁니다. 그러면 액수가 거의 조 단위로 갈 텐데 그러니까 이걸 더 커주기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아. 때문에 물론 청와대가 1년치만 반영을 한 것이 뭐 꼼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현장 조사를 해야지 그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아직 제대로 하진 못했습니다. 그 그렇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추측에 의해서 일반적인 뭐 학자들이나 연구소가 하는 것만 반영해가지고 한다면 또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예산으로 올렸다고 또 이런 비판이 나올 겁니다. 제대로 계산 안 하고 이 액수의 근거는 뭐냐가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만 요청했다는 걸로 선회해서 받아들여주면 좋겠고요. 좋은 거 아닙니까? 한민족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좋은 뜻이기 때문에 조금 흠을 보면 흠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지금 조대희 변호사께서 좀 좋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글쎄요. 하소연인가요? 어떻게 하여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평화 체제를 위해서 필수적인데 이거 때문에 이것을 덕으로 해서 정말 핵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걸 뭐 찬성 안 해줄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먼저는 비핵화 의지가 우선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되고 최소한의 핵시설 리스트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뭐 철도, 도로, 산림혁명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이 예산을 이제 편성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전에 이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것은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부랴부랴 이 추계서를 만들어서 제출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허술하겠냐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한국당의 정량석 의원 외톨이 간사인데 이 정량석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수십조에서 수백조로 차이가 굉장히 커요.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시간을 들여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구체적으로 정도 편차가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소리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무슨 3차 남북 정상회담 선물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부랴부랴 국회가 도장 찍을 일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태영호 전 공사 말에 의하면 그 동해안에 북한의 그 동해안의 동해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군 부대들이 군 시설들이 이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군 시설들이. 그래서 태영호 공사는 이 그 철도 있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다, 사업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사업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무슨 선언서 같은 선언서 내용에 비용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내놓으니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비용 추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비준 동의를 너무 좀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네요. 배정호 교수님.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에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 게 이제 된 것은 그 준비를 한 것은 결국은 법상으로 남북 합의서가 중대한 재정이 필요가 할 때 그리고 또 입법 사항일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설왕설래했는데 결국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해서 국회 비준 동의안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시기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18일 날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북미 간에 정말로 결정적인 어떤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시 북미 간의 대결 국면으로 가게 되고 선제 타격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니까 국내에서 좀 초당적으로 힘을 실어달라. 그러면 그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타결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취지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9월 18일 이전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달라 이런 건데 굉장히 이제 뜻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에 있어서 그리고 준비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당 대표들 설득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 비준안 관련해서 예산 추계 문제.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여야가 다 당리당략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특히 이제 한국당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치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다 얘기하면은 퍼주기식 아니냐. 라면서 또 반대를. 또 그런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고륙지책으로 일단 1년치 예산한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야 간에 또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이 돼야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좀 정치가 작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